작년 인바디 결과예요. 골격근량이 47kg입니다. 벌크업 중이어서 에너지를 많이 밀어넣어서 좀 뻥튀기 된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골격근량이 거의 4kg나 늘어난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감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58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12주간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585명 중에 36명, 그러니까 한 6% 정도의 사람들은 근육 성장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근육이 감소한 사람도 있었대요. 신기하죠? 운동을 하는데도 막 근육이 감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6% 정도면 엄청 희귀한 정도도 아니에요. 물론 이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85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약 2% 정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근육 성장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대요. 2배에서 3배면 다른 사람 1kg 근육 성장할 때 막 3kg씩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근육이 감소하기까지 하는데 누구는 막 쑥쑥 자라기도 하고. 이유가 궁금하시죠? 왜 6%의 사람들은 근육이 자라지 않고 감소하기까지 하냐? 연구진들은 막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유전적으로 근육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말고도 운동을 해도 근육이 거의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운동 숙련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자라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초보자 시기, 그러니까 한 6개월까지는 보통 달에 0.5, 많으면 2kg까지도 근육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 버프 기간이 끝나고 1년 이상의 숙련자들의 대상으로는 6개월간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 평균 2kg 정도 근육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마저도 경력이 더 쌓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10명의 바디빌더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4주 동안 운동을 했었는데 근육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었다고 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훈련소 생활하고 자대 배치 받으면서 근육이 다 날라갔어요. 근데 다시 운동했을 때는 근육이 진짜 금방금방 늘었거든요. 한 6, 7개월 만에 제가 키가 176cm인데 골격근량이 한 40에서 41kg?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몸이에요. 근데 이때 이후로는 제가 뭘 해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20대 후반까지 겨우겨우 골격근량이 43을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골격근량을 2kg에서 3kg 정도 늘리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을 빼도 거의 6에서 7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좌절을 안겨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영상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근육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자기는 몸이 안 좋아지냐, 언제쯤이면 저처럼 몸이 좋아지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격근량 2에서 3kg 늘리는데 6에서 7년 걸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착각하는 거가 오늘 진짜 빡세게 운동을 했어, 그럼 막 금방이라도 근육이 자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빡세게 한 걸 꾸준히 꽤 긴 기간을 해야 몸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라는 거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저렇게 성장이 더디거나 또는 뭐 성장이 없는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에 대한 거예요. 귀가 좀 쫑긋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더뎌지거나 또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가 유전적 요인이다, 그냥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요. 개개인마다 유전자가 다르니까 뭐 호르몬이라든지 근육 세포수가 등등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뉴로 트레이닝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을 해요. 뉴로 트레이닝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뇌를 학습시켜가지고 몸이나 또는 수행 능력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근성장이 더딘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뉴로 트레이닝에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골격근량을 2에서 3kg 증가시키는데 6에서 7년 걸렸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인바디 결과예요. 골격근량이 47kg입니다. 벌크업 중이어서 에너지를 많이 밀어넣어서 좀 뻥튀기 된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골격근량이 거의 4kg나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이미
경력이 꽤 오래된 상급자 기준에서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뉴로 트레이닝에서 근성장이 더딘 또는 근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에서 그 운동 자체를 위협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에 데미지를 주는 거 말고 뇌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야. 그렇게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신경의 작용, 여러 가지 신체의 작용들을 통해서 근육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 수준이 굉장히 심각해진 정도가 되면 근육 자체를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근육이 없어져야 나한테 위협이 되는 운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사실 좀만 생각하면 엄청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약간의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그냥 이겨내고 강해지면 되겠죠.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엄청 과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로 스트레스는 그때부터 만병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과거 저한테도 뇌가 판단했을 때 제가 하는 운동을 엄청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 예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CT드로 밀리터리 바벨 프레스를 100kg 정도를 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아작나 있었거든요. 기능이 아작나 있다라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적당한 운동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 더 어깨 근육을 키우고 중량에서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완전 와르르 아작나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뇌가 근육을 성장시키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뇌도 그때까지 그냥 입을 닫고 있진 않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통증을 통해서 미리 신호를 줍니다. 통증이라는 건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여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 통증에 시달리다가 운동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3년 정도의 기간 만에 골격근량이 4kg 정도 늘어버린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유전적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유전적 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운동이 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뇌가 근육의 성장을 더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엄청 간단해요. 뇌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 고중량을 포기하라거나 또는 강도를 낮춰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가 있는데 중량과 안전하다는 건 반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중량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쿼트를 할 때 8개 정도 중량 할 때는 그럭저럭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다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개 정도밖에 못하는 고중량 스쿼트를 들어가면 리프팅 하면서도 막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스쿼트의 움직임 자체가 여러분한테 완전히 안전한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스쿼트 연습이 되어 있지 않거나 좋은 적합한 스쿼트 자세를 찾지 못한 거예요. 박재훈 선수 봐봐요. 300kg 스쿼트를 하나 100kg 스쿼트를 하나 자세가 일정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박재훈 선수한테 이 스쿼트 자세는 굉장히 안전한 자세인 거예요. 근데 내가 40kg 중량이랑 100kg 중량이랑 스쿼트에서 내가 느끼는 안정감이 다르다? 스쿼트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알아요. 헬스장에서 몸 좋은 사람들 운동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솔직히 누가 봐도 운동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가 좋은 자세인지는 몰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운동 잘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낀다라는 건 그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사람한테 고중량은 근육에 데미지를 줄지언정 뇌가 위협으로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으면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운동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전문가한테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같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엄청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동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예로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안 아픈 정도에서 중량 높이는 것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스쿼트를 빠르게도 해보고 느리게도 하면서 운동 템포를 조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가동 범위를 풀 스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정하면서 나에게 가장 운동감이 좋은 범위를 찾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정지를 하면서 내가 불안한 구간에서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불안한 부분들이 개선할 수도 있겠죠. 견착이나 호흡을 조정할 수도 있고 보폭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발끝을 벌리는 정도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엉덩이를 내가 평소에 엉덩이 빼면서 막 상체가 숙여지면서 했다. 그러면 무릎을 먼저 움직이거나 상체를 좀 세우면서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강도에서도 내가 매번 실패 지점까지 했어요. 그러면
한번 실패 지점에서 거리를 좀 많이 둔 상태에서 강도를 좀 낮춰서 해볼 수도 있고, 맨날 고중량만 했으면 뭐 낮은 중량의 훈련의 비중을 높여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운동이어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또는 운동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웜업 운동으로 맨날 익스텐션만 했어요. 그럼 한번 레그 컬을 해본다든지 데드리프트 또는 코어 운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몸 컨디션에서 스쿼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그냥 생각 없이 가서 횟수랑 세트만 채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내가 하는 운동을 나에게 좀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뇌가 해당 움직임을 충분히 안전하다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뭐 점진적 과부하를 해나가면 몸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나에게 최적화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 위험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전자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생각보다 높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알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고마워요.